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많이 찾느라고 돌아다녔는데, 서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금액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죠. 또, 오미크론, 코로나 변종 때문에도 난리긴 한데요. 사실상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어떻게 변했다? 관망으로 돌아섰어요. 물건을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도 관망으로 돌아섰지만요. 물건을 팔려고 하신 분들도, 현재 물건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지금 관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구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래도 저희 그 소문난 부동산이 지금 계속 미는 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작게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많이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경매로 넘어와 봤어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경매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건 이제 과거 얘기예요. 왜냐면 경매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나? 경매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되겠죠. 자, 경매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경매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 회사 쪽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윤을 창출하게 하려면은 경매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매를 받게 하려면? 그렇죠. 높은 금액을 써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물건을 사는 거랑 경매로 사는 거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낙찰만 되면 대박이 나는 경매 매물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재밌는 이제 경매 매물인데요. 금액도 엄청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싼 거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있는 물건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물건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건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자, 용산에 있는 겁니다. 자, 용산구 가롤동 5-7번지 지하 1층 제 지층호에 지금 물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감정가는 3억 2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초창기 감정가는 3억 2천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계속 유찰이 됐죠. 유찰, 변경, 유찰 이렇게 되고 5차까지 넘어왔어요. 금액이 얼마죠? 1억 3천이에요. 자, 1억 3천인데 건물 면적을 한번 볼게요. 건물 면적은 113평. 대지권은 제로네요. 자, 이런 물건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뚜껑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뚜껑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이제 재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오는데요. 지금같이 이제 재개발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입주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이제 동양 아파트예요. 동양 아파트입니다. 가롤동에 위치한 동양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50년대에 젖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가롤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핫한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후암동 쪽이 굉장히 핫하죠. 밑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서울역 초 인근이에요. 서울역 초 역세권인 부분에 이제 후암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후암동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부동산 이쪽에 이제 동후암, 서후암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동네가 좋을까요? 동후암과 서후암. 잘 모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서후암동이 훨씬 좋습니다. 동후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뒤에 뭐가 있다? 맞습니다. 남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후암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로 가기 조금 힘든 그런 동네죠.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신축이 많으면 재개발을 하는데 신축이 많으면 사업성이 굉장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축이 있는 동네는 저는 애초부터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동후암, 서후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서후암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초역세권이고 역과의 거리는 근 한 300m에서 400m, 그리고 서울역 초역세권이죠. 자,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 바로 밑에 후암동 경계 라인 쪽이에요. 후암동 바로 경계 라인 쪽이 이제 가럴동이라는 지역인데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 많죠. 신축이 없습니다. 이쪽 동네는 신축이 없습니다. 가럴동, 동양아파트 인근 쪽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신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성이 나온다는 말을 제가 여기서 덧붙여 드리고 싶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현장도 다 방문을 했어요. 현장도 방문을 해서 이제 뭐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이 지하층을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것만 있어요. 건물 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3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유찰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유찰이 됐냐면은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윤종현 씨라고 여기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사실 이분을 만나려고 제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면 관리소가 있고요. 지하층에는 비어있는 관리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이제 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혹시 지하층 지금 여기 비어있는 곳에 누가 거주를 하냐 그랬더니 1년 정도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차인을 만나긴 좀 힘들었고요. 저희가 뭐 메모를 남겨놓고 왔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죠. 여기가 청파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파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전입세대 열람을 했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전입세대 열람은 또 없어요. 자, 없긴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얼만큼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시세를 따져 봤을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소유주, 그러니까 경매를 당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좀 위험한 물건이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최저가의 경매에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3천에 낙찰받으면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직접 나서드리기 좀 힘들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종현 씨를 이제 찾아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보증금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대항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아셔서 그분하고 좀 타협이 잘 되면은 요 금액에 경매를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경매만 받게 되면, 그리고 또 임차인,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얘기만 잘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물건으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럴동에 대한, 그러니까 용산구 가럴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아까 이 가럴동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쵸? 서울역 초역세권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서울역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서울역에 보면은, 서울역 오른쪽에는 이제 후암동, 가럴동이 있고요. 좌측편에는 이제 청파동 이런 쪽이 있는데, 청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으신 분들이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울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이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낙후돼 있죠. 거기랑 똑같이 서계동도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서계동도 굉장히 좋은 지형으로 제가 낙점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신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신축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축이 들어와 있다고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계동과 청파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신축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 이제 서우암동이나 가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냥 재개발이 그냥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초대형 개발 호재도 같이 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울역 북부 개발이라고 네이버에 이제 서울역 북부 개발이라고 쳐보면 금방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통의 허브가 될 거예요. 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신안산선, 뭐 일반철도, 뭐 KTX, 신분당선, GTX-A, GTX-B 라인 다 여기 정차가 되고요. 굉장히 교통의 허브가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뭐 거기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문제지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공원 규모 있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 이 용산구 자체에는 엄청난 초대형 개발 호재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역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터지는 케이스는 용산역과 서울역이 있어요. 가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지 보여드렸던 그 위치는 서울역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울역 북부개발 중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코엑스, 삼성역에 코엑스가 있죠. 자, 이제 서울역에도 코엑스 같은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울역이나 서울역 인근으로 굉장히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금액은 앞으로 부동산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부동산 금액은 다 떨어져도 얘는 올라가요. 어떻게? 굉장히 수직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서 가월동 인근, 서우암동 인근에 이제 저렴한 물건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월동에 또 한 가지 물건이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지 지분은 있는데 오히려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는 대지 지분을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뚜껑하고 똑같은 뚜껑인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면적도 건물도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서 뭐 등재는 돼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건물은 현재 있고요. 그다음 대지 지분은 1.3평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요. 여러분 한남 뉴타운 아시죠? 한남 뉴타운에 건물 뚜껑 매물이나 대지 아주 일부 조금 가지고 있고 위에 이제 건물 무허가 건축물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지역 역시도 주변에 신축이 한 개도 없어요. 주변에 신축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다 오래된 건축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차량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아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워낙 옛날에 젖은 거라서요. 실제적으로 진입하기가 도보 아니고선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경매 금액의 감정가는 일단 4억 4천에 나왔어요. 4억 4천에 나왔고요. 4,400만원에, 감정가 4,400만원, 죄송합니다. 4,400만원에 나왔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월동, 서울역 인근에, 재개발 인근에 4천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1차에서 낙찰이 됐어요. 몇 프로에 됐냐면은 135%에 됐어요. 13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35%를 더 내고 낙찰가는 5,960만원에 낙찰이 됐죠.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을 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나황임 씨라고 있습니다. 나황임 씨라고. 요분이 이제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예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건이죠. 가처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처분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ABC만 보시면 돼요. ABC만 보시면은 원래 소유권자 A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권자가 이제 있고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빌리고 B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근저당 잡아. 나 이 물건 있으니까. 그래서 B가 근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근저당을 잡고 이 소유권자 집에 C인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A가 돈을 갚을 때가 도래를 했는데 A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뭘 하죠? 돈 갚아 내용 증명 보내다 안 돼서 뭘 하죠? 그렇죠. 경매를 하죠. 강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경매를 해서 경매가 넘어가면 좋은데 갑자기 D가 띡 하고 나타나요. D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사실 이 원래 소유권자 A랑 이 D랑은 소유권 분쟁으로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D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에 대한 어떤 다툼의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요. 이 사람한테 이제 가처분이라는 권한을 줍니다. 가처분이 뭐냐면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처분을 걸어놨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처분, 아까 경매지에서 보셨다시피 나황임 씨가 가처분을 걸어놨죠. 자,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경매를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50대 50이에요. 뭐냐면 그거 신경 안 쓰고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대박이 터지는 경우와 쪽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자 A랑 그 다음에 가처분을 한 소유권 분쟁 중인 D가 싸움을 했는데 A가 이겼어요. A가 이겨서 소유권자가 A가 확실히 당신이 소유권자입니다. 법원이 땅땅 두들겼어요. 그러면 경매를 받은 사람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D가 법원이 얘기하길 야, A는 지금 보니까 네가 소유권자가 아니야. D가 소유권자야 라고 딱 하는 순간 경매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돈 다 날라갑니다. 가처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도박. 가처분이 걸려있는 거를 싸운다는 건 도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케이스로 가야 되냐면요. 가처분자를 만나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분도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 서울 쪽에 거주를 하세요. 방배동 쪽에 거주를 하셔서 제가 이제 벨도 눌러보고 뭐 했는데 그리고 저기 편지도 하나 남겨놨어요.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물건들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계속 다 해드리진 못해요.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드려서 그 정도까지는 일을 하는데 이런 물건들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에요. 근데 괜찮은 물건인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으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괜찮은 물건일수록 경매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다툼 소지가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거나 안 그러면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경매를 좀 받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는 제가 좋은 물건, 이제 용산구 쪽에 가롤동,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가롤동 정말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동네 중에 경매가 나왔기에 제가 요 두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경매금 자체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위험 요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당하실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경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물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롤동까지는 물건을 끝냈고요.